우리 반려동물들이 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가정에는 구성원이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죠. 반려견만 있는 게 아니죠. 보호자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애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꿔 얘기하면 제 자녀가 있는데 저는 제 자녀한테 제 큰딸이 이름이 원희거든요. 원희한테 야 원희야 너 이렇게 해. 근데 엄마는 또 다른 신호를 주고 있어요. 이래버리면 제 딸인 원희가 힘들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어떤 신호 이런 것들이 우리 반려동물들한테 반려견한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어떤 금지사항만 전달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물어뜯거나 짖거나 달려들거나 냄새 맡는 것은 원래 본연의 본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의 대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 대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집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학교 시스템이든 어떤 유치원이든 뭐 이런 데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지일관으로 이렇게 규칙이 세워져 있으면 입양된 그 순간부터 이렇게 쭉 교육이 연결이 되면 쉽고 효과가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교육열 때문에 뭐 조기교육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애들은 어렸을 때 3주령에서 14주령 이때 사회가 형성될 때 교육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 쉬워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때는 참 받아들인 것 따라 원칙적인 측면에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시키면 참 쉬운데 문제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그 친구들 보면 대부분이 다 성견일 겁니다. 다 그 시기는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이를 많이 먹은 애들도 있을 거고 몇 살 안 된 애들도 있을 건데 그때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된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좀 효과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일괄되게 가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일괄될 태도,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일괄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죠. 어느 날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보호자님이 밥을 먹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맞는 행동이 있죠. 막 쓰거나 막 땡땡이 돌면서 하면서 뭐 발을 이렇게 툭툭 건들거나 하면서 돌라고 졸라요. 그런데 이쁘잖아요. 그리고 내 컨디션이 좋아요. 보호자님 컨디션이. 그러니까 줘요.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게 받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식탁에서 보호자님들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애가 가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줘요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근데 그때는 안 돼 어쩌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간단한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같은 행동이, 같은 상황이. 이것은 원칙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얘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가족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얘기가 필요한데 대부분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누군가 간첩이 있을 수 있다. 엄마는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행동도 보고 나쁜 행동도 보니까 엄마는 좀 지키려고 하는데 꼭 아빠가 퇴근해서 와서 늦게 와가지고 조용히 줘요. 아무 원칙 없이 그냥 간식을 줘. 먹을 걸 줘. 그러니까 아빠만 졸래졸래 쫓아다녀요, 애기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빠, 엄마, 애들 다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이. 이것은 누군가 인기 투표하고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이 4명이 있다고 하면 나한테 더 달라들고 더 따라들면 약간의 조금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아기는 조금 더 양질의 이 사회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뭔가가 따라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 큰딸이 원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성장하면 커서도 많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문제가 걸리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냐? 예를 들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시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시어 그럴 때 예를 들어 앉아 또는 뭐 이리 와 뭐 이런 거 시킵니다. 근데 누군가가 come on 이리 온 이러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리 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똑같은 행동에 대한 어떤 지시어적인 측면을 사람과 동물에 있어서 내가 야 앉아 그런데 딱 앉았어요. 이것까지 또 서로가 교감을 나누는 데 있어 좋은 것은 없거든요. 지시어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시어는 짧고 굵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꼭 이리 와라 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예를 들어 4명이다 그러면 똑같이 이리 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톤을 맞추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시어의 통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구성원 중에 간첩이 생기면 안 된다. 4명의 가족 구성원인데 꼭 누군가는 잘 따르고 있는데 누군가는 안 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행동에 우리 아기와 살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는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행동, 지시어는 통일되게 가고 세 번째로는 다 지켜줘야죠.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게 원칙 세우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원하는 건 어떻게 해야죠? 강화시키는 겁니다. 좋은 행동, 바라는 행동은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행동을 계속하게, 더 잘하게.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방법이 결국은 보상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나흥식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보상의 방법이 먹는 것이 됐던 칭찬이 됐던 놀아주는 것이 됐던 산책이 됐던 결국은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것이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 벌칙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칙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짚고 가야 될 게. 자, 제가 서커스에 사자를 조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채찍이 됐던 뭐가 됐든 하면서 아기가 뭐 예를 들어 곰이 재주 부린다고 하면 공을 굴린다거나 뭐 하는 것들을 훈련시킬 수 있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제 혼냅니까? 침대 올라올 때. 자, 이게 짖을 때. 자, 좋습니다. 뭐 침대에 올라올 때, 짖을 때,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집에 있는 쿠션을 막 물어 뜯어요. 막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쿠션을 물어 뜯었어. 또는 식탁에다 잠깐 치킨을 넣고 갔는데 식탁에 올라가지고 그걸 홀랑 다 먹어가지고 닭뼈를 먹었네 뭐네 하면서 병원 가가지고 또 엑스레이를 찍네, 수술을 해야 되네, 내시경으로 빼야 된다는, 며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일이 있죠. 예. 첫 번째는 혼낼 상황에 대한 환경을 체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 꺼리를 주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쿠션에 집착을 보이고 있거나 쿠션 한다고 쿠션을 어디다 올려놔서 그거에 대한 사고 칠 일을 만들어주지 말라고요. 환경을. 첫 번째가 환경에 대한 체크입니다. 짖는 거나 이런 것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원하지 않는 행동 중에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 생각해보면 혼내는 건 왜 혼내죠? 혼냄을 해서 그 행동을 하지 말고 좋은 행동을 하라는 거죠.
좋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혼내는 것 자체만으로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 내가 혼났어. 내가 쿠션을 물어 뜯어 가지고 혼났어요. 우리 반려견이 보호자님한테 혼났어. 근데 뭘 하라고? 이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대안을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장난감 같은 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물어 뜯는 건 원래 본성이에요. 본연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쿠션이니까 문제인 거야.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장난감을 열심히 물어뜯고 놀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거죠. 뭔가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벌칙을 하는데 혼내기만 하고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게 두 번째예요. 환경. 두 번째로는 혼내는 것 자체만으로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 그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 좋아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한 아까 제가 벌칙과 관계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뢰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칙을 해서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내가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올바른 행동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고, 그러면 보호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혼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시입니다. 무시. 이미 아주 어렸을 때 뭐 2개월령 3개월령 이때 빼고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돼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애들이 보호자님의 칭찬, 관심,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보호자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벌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호자님이 원하는 올바른 행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뭐 칭찬이 됐던 먹을 것이 됐던 이런 보상이 나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면 보호자님이 반응이 없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보호자님이 반응이 있네, 뭔가 칭찬을 해주네, 그러면서 원하는 행동 쪽으로 강화해 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무시할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참 짖는 문제, 아까 저 짖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짖는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짖는 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짖는 것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달려들음 예를 들어 봅시다. 달려들음.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원희가 반가워, 너무 반가우니까 현관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보호자님이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서가지고 와 좋아해요. 흥분해서. 대부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근데 이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행동일까요? 나쁜 행동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뭔가 반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뻐요.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게 세상에 친구들 중에 또는 가족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야는, 우리 동물은 반려견은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나를 기쁘게 맞이하죠? 너무 고마워. 이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교육적인 목적을 놓고 보고 장기적인 인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나응식 원장이라는 친구를 만났어.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야 반가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뭐냐면 흥분된 상태가 컨트롤이 되지 않고 그 표현 방식이 너무 강하대. 그러다 보니까 서서 막 이러면 아이고 우리 원희 잘 있었어, 잘 놀았어 하면서 쭉 안아줘요. 엄에 문제가 걸립니다. 사투리 나옵니다. 여기서 엄에 문제가 걸립니다. 어떤 문제가? 다음에 오면 더 난리예요. 더 난리. 다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더 난리를 칩니다. 더 흥분해요. 더 과하게 액션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결국은 나와서 맞이하는 건 괜찮아.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왔어요.
이 정도 인사하면 괜찮은데 이걸 쓰고 막 왈왈왈왈 짖는다거나 반갑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왈왈 짖는다 뺑뺑 돈다거나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때 나도 반갑죠.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게 원하지 않는 행동이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무시. 어떤 무시? 신발 벗고 그냥 방에 들어가셔서 옷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가면 애는 이제 헷갈리죠. 뭐가 헷갈려? 원래 안 그랬잖아. 원래 다 안아줬잖아. 원래 다 쓰다봐줬잖아. 현관에서부터 다 안아주고 쓰다봐주고 반응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시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언제까지 무시요? 원하는 행동이 나올 때까지 무시죠. 그 원하는 행동은 뭐예요? 그러죠. 진정돼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이때가 타이밍이니까 어이 그래 원이 잘 있었어. 그럼 또 쓰겠죠. 다시 무시죠. 그러다가 또 보다 보니까 막 쫓아다니다가 또 앞에서나 옆에서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원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때 바로 칭찬. 이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밥 줄 때 얘기합시다. 밥 줄 때, 사료를 줄 때 아침 저녁 2번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료를 주는데 애기가 사료 그릇에 가면 귀신같이 알아요. 쫓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그러고 사료 주려고 했더니 왈왈왈왈 짖는다거나 또 뺑뺑뺑 돈다거나 막 서서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이러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죠. 이때가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게 원하는 행동이에요? 원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반응이 있으니까 이쁘다고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원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냥 사료를 식탁이나 어떤 뭐예요 싱크대 같은 데 놓고 빠져요. 빠지고 한 20-30초 있다가 다시 와. 그래가지고 사료를 다시 들어. 그랬더니 한 번에 됩니까? 교육이 안 되죠.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야 되겠지. 또 막 흥분해. 서서 어떻게 해요? 또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들어가. 어느 순간 딱 앉아. 헷갈려 이제 애가 헷갈리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때 바로 먹을 것이 들어가는 거죠. 사료가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이렇게 과하게 액션하고 반응할 때는 무시되더니 뭔가 내가 얌전하게 기다리고 얌전히 앉아 있으니까 뭔가 바로 들어오는구나. 이게 강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원하는 행동을 강화시키고 원하지 않는 행동은 약화시킨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시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로 경우에 따라서 말로 저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로 저지할 때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뭐야? 야, 안 돼. 너 왜 그래? 보통 급하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원희 보호자님. 근데 그 원희의 입장에서는 막 반응이 있는 거야. 이게 뭔가 보호자님 반응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보호자님은 전달을 하지만 애들이 받아들일 때는 뭔가 보호자님 반응이 있으니까 그게 더 강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 하지 말라고 말로 저지하는 것들은 짧게 낮은 톤으로 1회만 합니다. 안 돼. 그거 한 번이면 끝나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뭔가 안 좋은 행동이나 그랬을 때 급할 때 안 돼. 야야야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들이 받아들일 때는 뭔가 반응이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했죠. 뭐 신문지마다 소리 내라. 근데 이것은 잘못됐어. 왜 잘못됐어요? 누가 하는지 뻔히 알아. 이제 여기서 천벌의 개념이 나옵니다. 천벌이라는 건 내가 죄를 짓고 살다가 뭐 하늘에 천벌을 받을 사람 뭐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죠. 똑같아요. 아기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뭔가 큰 소리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연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안 좋은 것에 물건에 집착을 보일 때 뭔가 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라죠. 그러다가 또 지나서 거기에 관심을 보였더니 또 쾅쾅쾅쾅쾅 깜짝. 대신 이것은 원칙이 있어요. 보호자님이 하는 걸 알면 안 돼. 보호자님이 그것을 연출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돼.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이 주어지는 거지 보호자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효과는 없지만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환경, 예를 들어 여기서 하우스 교육 되어 있는 애 있나요? 하우스 교육. 불렀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크레이트 하우스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춘기 들어가게 되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듯이 어려서부터 개 집 하우스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지상낙원인 거지. 아무도 안 건드려 터치를. 거기에 가면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을 찾아요. 그걸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훈련적인 교육적인 목적에서 그 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육이 어려서부터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어딘가 여행을 가요. 그럼 환경이 바뀌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 하우스만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펜션에다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그 하우스를 놓으면 애기가 그 안에 들어가 심리적 안정을 찾는 개념. 그 공간은 나만의 공간, 그 공간은 나에 있어서 천국의 공간. 거기에 들어가면 혼내지도 않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떠한 벌칙을 제공할 때, 벌칙을 제공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 그 하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동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인도나 이런 데서 줄을 메고 산책을 가는 걸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에 들어가면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첫째, 산책을 메고 갔는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앞에서 썰매를 끄는 느낌이 있어요. 보호자님이 뒤에 딸려가고, 애는 열심히 막 썰매를 끌면서 앞을 가는 거고, 딸려가고, 가다가 여기 보면은 하서 냄새 킁킁킁 맡으면은 보호자님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죄송하지만 가다가 또 마킹 한번 쫙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도권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산책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산책을 갈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여름에 산책 많이 다니다가 아스팔트 같은 데 가다가 발바닥 까져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흥분되고 그러니까 썰매 끌듯이 막 얼마나 힘주고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보호자님들이 자기의 반려견이 줄을 메고 산책을 갈 때 과연 얼마나 내 옆에서 잘 컨트롤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절대 아기가 막 간다고 해가지고 딸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원하는 행동입니까? 원하지 않는 행동입니까? 원해.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산책은 이미 나왔어. 집 밖에서. 멈춰요. 그냥 멈춰요. 대신 옆에 오면 가는 거죠. 코스는 애기가 반려동물이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 딸려가는 게 아니라 코스도 내가 정하는 거죠. 누가? 보호자님이 정하는 그런 거죠. 자, 가다가 냄새를 맡는 건 본능입니까? 본능이 아닙니까? 내가 태어난 게 강아지다 보니 냄새를 맡는 건 본능이에요. 근데 냄새를 어떠한 원칙으로 맡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냄새를 맡고 싶다 하면은 우리 애기 귀하고 우리 애기 이쁘니까 무조건 냄새를 맡나요?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이 개념입니다. 지금 주도권의 문제는. 대신 냄새를 맡게 해줘야죠. 예를 들어 여기에 한 바퀴를 도는 산책 코스라고 합시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냄새를 킁킁킁 대요. 이때는 허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허락을 하지 말아야죠. 대신 저 귀층에 와서 항상 거기에서 냄새를 맡거나 여기서 충분히 냄새 맡게 해주세요. 어떠한 공간에서는 풀어야죠. 본능을. 대신 푸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허락된 공간에서 충분히 놀고, 이러한 놀이터도 같은 개념인 거죠. 원래는 우리가 풀어놓을 수 없잖아요. 집 밖에서 이게 풀어놓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해요? 풀어놓고 신나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허락된 공간이죠. 근데 산책을 가면서 냄새를 맡거나 이런 것들 또한 허락된 공간에서만 하죠. 그 누가 정하는데? 누가 정하라고요? 보호자님이. 그게 주도권의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코스도 갈 때 내가 정하는, 오늘은 내가 A 코스로 갈 수 있고 내일은 B 코스로 갈 수 있다라니까요. 대신 애가 옆에서 따라와야죠. 근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다니까 하면서 줄 끄고 막 이래요. 저게 뭐가 있어, 호기심이 있어, 호기심이, 소리가 나, 냄새가 나, 또는 다른 동물이 지나가요. 근데 끌려가. 이것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질문 중에
밥을 주는데 사료를 주는데 자유급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주도권의 개념에서는 맞지는 않아요. 내가 보호자님께서 아침 7시 저녁 7시에 하루에 2번 사료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시간대에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항상 밥이 있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 사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식사로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권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야비하게 먹는 것 같고 기아 상태로 만들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이 깊은 신뢰를 형성하면서 애가 이 사회에 필요한 교육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주도권의 개념 이해하시겠죠? 무조건 예를 들어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 자녀 이름이 원이라고 했죠. 제 큰딸이. 근데 큰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야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줍니까?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우리 동물과 살아가면서 애를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러한 주도권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그것은 사랑의 어떤 헷갈리지 말자고요. 애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는데 사랑의 방법이 좀 다른데 원하는 건 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받아서 활동 반경이 넓게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기본 전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